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대장동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말이죠. 김만배 씨, 소위 화천대유 대주주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이 김만배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건 뭐 조선일보가 특종으로 다룬 그런 기사입니다. 특히 법조 출입을 한 20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물론 뭐 일간지 기자는 안 했지만 마지막이 마니투데이 기자, 법조 기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법조 기자만 하여튼 법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김만배가 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 정도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386억 원의 배당금. 야, 이 검찰은 김 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인과 동거래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뉴시스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를 거쳤습니다. 네, 머니투데이가 마지막이네요. 네. 김 씨와 억대의 동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모두 3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 또 김만배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었던 그런 인연들. 법조기자는 같이 취재를 할 테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람의 그 인지상정으로 얻어지는 인맥이 형성됐겠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 간부 A씨 딱 나옵니다. 2019년부터 2020년쯤에 김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 6억 원 정도 돈을 받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억 원도 많아서 못 받는데 아니 1,000만 원도 못 받죠. 근데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을 정도니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3억 원씩 객출해가지고 A씨에게 총 9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김 씨가 자신의 목숨 빼고 남욱 정영학 씨 돈 6억 원만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완전히 황금의 황제네요. 대장동에 김만배 씨는 좀 많이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아마 혼이 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일보 간부 B 씨는 말이죠. 2020년 1억 원을 액수가 좀 줄었네요. 한겨레가 왜 이렇게 액수가 많죠? 중앙일보 간부 C 씨는 2019년부터 9천만 원 점점 가격이 내려가네요. 그만큼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한겨레 A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 만약에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은 뭐 이 경우는 좀 그렇겠네요.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럼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거고. C 씨는 김 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천만 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 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경우도 사실 확인이 돼서 사실이라면 이 C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건 뭐 검찰 조사를 해봐야 알죠. 일방적인 이분들의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김 씨와 언론인들 간의 동거래 정황은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020년 7월 29일자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라면서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6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습니다. 지회. 김만배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 분이 이게 만약에 진상이 완전히 오픈되고 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아주 놀라운 일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말이죠. 또 이재명과 아주 가깝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도대체가 뭐가 뭔지 아직도 이 대장동은 국민들의 머리를 갖다가 복잡하고 흐리멍텅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국민들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뭔가 커다란 부정이 있다. 이재명이 그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도 있을 수 있다. 의혹. 네. 저는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느낌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야기 중에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턱없이 너무 대통령에게 간섭을 합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하는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죠. 과거에 국가 원수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금기의 영역까지 이미 다 넘었습니다. 대통령을 조롱, 우롱 하는 짓들이 만연해 있다. 이제 국가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 그 영빈관을 사용한 걸 청와대를 사용했다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달려들죠? 거기 들어간다고 영빈관 쪽 들어간다고 청와대 개방하고 들어간데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 문도 다른 쪽 문에 있고 말이죠. 영빈관 출입은. 그런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민주당의 이 생리가 언제부터인가 이재명 생리로 변했고 또 이상한 생리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민주당의 생리가 건전 생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은. 안에서 바른 말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밖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비판하고 이재명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근본이 안 됐다는 식으로 말이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희상 의장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에 가는 게 아니고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이 하는 행사에 당대표가 야당 대표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 안 됐다는 뜻이죠. 네. 야당 대표의 근본이 안 돼 있다.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뜻이죠. 벌써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터미널에 와 있다. 당대표의 운명이 터미널에 와 있다. 이걸 지금 표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치권은 빨리 이재명의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야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돼야 방탄당이라는 이 이름을 벗어나야 비로소 민주당은 그러나 이 정치란 건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바로 말이죠. 푹 하고 민주당이 주저앉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이 딱 신당 만들고 막 하는 그 순간에 완전 붕괴돼 버립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낌새가 엿보인다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안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쫓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은 지금은 당당할지 몰라도 그 표정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서불안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정상적인 행태를 가지 않습니다. 비정상 행태. 그러니까 문희상 의원, 조웅천 의원 등등이 막 공개적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당신 그래서는 안 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도 꾸짖죠. 그냥 바른 말 하는 분들 막 지금 다 나서고 있습니다.
예. 정치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당대표까지는 잘 순항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당대표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어둡다. 이재명에게는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한계가 엿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그 레드라인이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